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디지털 노마드 시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 팀 페리스 지음 다른 상상 출판사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지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오늘 하려던 일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연달아 아니요 라는 대답이 며칠 계속 나올 때는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1장은 적게 일하고도 많이 벌 수 있다. 2장은 단순함이 답이다. 3장은 자동화된 돈벌이 수단 뮤즈 만들기. 4장은 원할 때 일하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산다. 입니다. 이 책이 필요한 이유는 황금조차 나이를 먹기 마련인데 뉴 리치는 은퇴 후로 삶을 집행유예하는 걸 그만두고 뉴 리치만의 화폐인 시간과 기동성을 이용해 현 시점에서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하루 14시간씩 일하고도 1년에 4만 달러밖에 못 받았던 저자는 일주일에 4시간 일하며 한 달에 4만 달러를 벌게 되었을까요? 이 책의 목표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수입은 저절로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장 적게 일하고도 많이 벌 수 있다. 성공의 정의를 바꾸라고 합니다. 뉴 리치와 유예자를 비교해서 이 책에서는 설명해 놓았는데요. 유예자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데 뉴 리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한다입니다. 유예자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뉴 리치는 일을 위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며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일만 한다고 합니다. 또 유예자는 일찍 또는 젊어서 은퇴하지만 뉴 리치는 회복기, 모험기를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배치해서 활동을 그만두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걸, 당신을 흥분시키는 일을 하는 게 목표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 유예자는 갖고 싶은 것을 모든 걸 사지만 뉴리치는 하고 싶은 것을 하되 되고 싶은 모든 것이 되고, 이것이 어떤 도구나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뉴 리치와 대다수의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이라고 하네요. 적게 일하고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당신이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W 개수에 따라서 돈은 실질적인 가치 면에서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W는 무엇을 하고 언제 하고 어디에서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말인데요. 자유, 증폭, 승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선택의 권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규칙을 바꾸는 규칙. 현재 상황에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바보같이 굴 것인가. 일본에서 모나코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여행하는 싱글맘에서부터 억만장자 카레이서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뉴 리치들의 기본 규칙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며 예상할 수 있듯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는 차별화됩니다. 다음과 규칙이 있는데요. 은퇴는 최악의 인생 시나리오에 대한 보험이다. 흥미와 에너지는 주기적으로 온다. 덜이라는 단어는 게으름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적당한 타이밍은 없다. 언젠가라는 말은 당신이 꿈만 꾸다 생을 마감하게 할 병입니다. 찬반 양론 리스트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또한 나쁘기는 마찬가지인데, 당신에게 어떤 일이 중요하고 결국 그 일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단 중간에 방향을 수정하도록 하고요. 허락을 아닌 용서를 구하라고 하고요.
강점을 강조하되 약점을 고치지도 말라고 하네요. 갑옷의 모든 틈새를 고치려고 하는 대신에 강점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수지맞고 재밌다고 합니다. 이 강점을 활용해서 성과를 몇 배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저 그런 수준의 약점을 고쳐나갈 것이냐 사이의 선택인데요. 약점을 고치려 애쓰느니 당신의 가진 최고의 무기를 더 잘 활용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또한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합니다. 원하는 걸 너무 많은 양으로, 너무 많은 수로, 너무 자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원하지 않게 될 수도 있죠. 이건 재산도 심지어는 시간도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라이프 스타일엔 디자인은 한 가지 시간을 과도하게 확보하는 게 있지 않고 이것은 독이 되니 오히려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은 자유 시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의 의무를 느끼는 일과 반대 개념인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걸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돈 하나만으로 해결책이 될 순 없습니다. 돈의 힘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게으름의 문제인데 내가 돈만 더 많았더라도 라고 탓하는 게 미래가 아니라 지금 즐거운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진지한 자기 성찰과 결정을 미루는 가장 하기 쉬운 변명이라고 하네요. 상대적인 소득이 절대적 소득보다 더 중요합니다. 뉴리치계의 독보적인 인물은 적어도 시간당 5,000달러를 벌고 대학 졸업 후 나는 시간당 5,000달러로 시작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당신을 시간당 5,000달러를 버는 사람들과 비슷해지도록 만들겠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나쁘지만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좋습니다. 이 쾌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긍정 스트레스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들어보지 못한 단어라고 하네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추동하는 역할 모델들, 허리 군살을 없애기 위해 체력 단련을 하거나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키려는 시도 등은 모두 긍정 스트레스, 또 유익한 스트레스이자 성장을 위한 자극이라고 합니다. 행동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최악의 인생 시나리오는 비관주의적인 힘인데요. 누구에게나 불확실성과 실패의 가능성은 어둠 속에서 나는 무서운 소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개 불확실성보다 불행을 선택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일 중독에서 벗어나 하루 15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회사가 상상조각 날이라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여행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1년간 안식년을 가졌다고 합니다. 최악을 떠올리고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네요. 낙관주의로 가장된 두려움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1년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사정도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면 이제 멈추고 도약을 계획해야 할 때고, 인생은 앞으로 길기 때문에 3, 40년 동안 직장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일한다는 건 너무 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낭비를 줄여야 할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과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당신 생각에 일어날 수 있는 악몽 같은 상황, 즉 최악의 상황을 정의하라고 하고요. 일시적으로라도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또는 상승세로 돌려놓기 위해 어떤 단계로 밟을 수 있을지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일시적 결과나 이익 혹은 연구 결과나 이익은 무엇인지, 만약 오늘 직장에서 해고되면 생활의 안정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는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미루고 있는 건 무엇인지, 행동을 미룸으로 당신의 경제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잃게 되는 게 무엇인지,
당신이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질문하라고 합니다. 모호한 일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하네요. 현실적인 일보다는 비현실적인 일이 더 쉽습니다. 자신감이 없다면 알아두라고 하네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거의 다 그렇다는 것을. 경쟁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당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낚시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 더 잘 되죠. 자신감이 부족한 세상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타를 생각할 때 홈런을 노려야 치기 쉬운 법입니다. 큰 목표를 위한 경쟁은 적기 마련이니까요. 큰 일을 다 하려면 당연히 큰 일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지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게 완벽한 예인데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고 행복의 반대는 반박여지 없이 지루함입니다. 당신이 물어야 할 것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나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는가입니다. 진로를 바로잡는 법은 비현실적이 되자인데요. 꿈 시간표 작성은 목표 설정과 비슷한 점도 많지만 몇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모호한 욕망에서 정해진 단계들로 목표가 바뀐다는 점에서 다르고 휴가를 보기 위해 목표가 비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고 일이 없어졌을 때 생기는 공백을 채워줄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백만장자처럼 산다는 게 흥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지 단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생각을 크게 하는 게 당신의 몫입니다. 꿈 시간표를 작성하는 건 재밌지만 그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당신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당신이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지요? 당신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보다 10배가 더 똑똑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아무것도 적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상당히 이 꿈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만약 은행에 1억 달러가 있다면 매일 무슨 일을 할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이 가장 흥분할 만한 일은 무엇인지, 또 방문하고 싶은 곳이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건 한 가지, 매일 하고 싶은 한 가지, 매주 하고 싶은 한 가지, 항상 배우고 싶었던 한 가지, 되기를 하는데 어떤 학위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 훌륭한 요리사 되기라면 혼자서 크리스마스 만찬 요리하기, 중국어를 유창하게 되기라면 중국인 동료와 5분 동안 대화하기입니다. 또 모든 것을 바꿔놓을 4가지 꿈은 무엇인지 보는 거고요. 이 꿈들의 비용을 선정해서 각각 시간표에 대한 월별 목표 소득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4가지 꿈 각각에 대해 6개월짜리 꿈 시간표의 3단계를 결정한 후 첫 번째 단계를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하네요. 이 장은 단순함이 답입니다. 시간 관리는 이제 그만 효과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네요. 효과와 효율에 대해 비교를 했는데요. 명심해야 할 것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지는 건 아니고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여전히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일에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가들도 예전엔 직장인이었고 9 to 5 근무 문화를 겪은 사람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러므로 오전 9시에 일을 하든 안 하든 또 목표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하는데 8시간이 걸리든 걸리지 않든 간에 그들도 똑같은 시간표를 채택하고 이와 같은 시간표가 사회 공동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양에 의한 결과 측정 방식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요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 to 5라는 건 임의로 만들어졌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네요. 파킨슨 법칙에 따르면 어떤 일을 완수하도록 주어진 시간에 비례해
그 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은 점점 더 크게 인식됩니다. 마감 시간이 임박할 때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만약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24시간이 주어지면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 일의 실행에만 집중하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하게 됩니다.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일주일이 주어지면 6일 동안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벌여 씨름하게 되죠.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2달이란 시간이 주어지면 그 일은 그야말로 정신을 좀먹는 괴물로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마감 시간이 짧으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니 최종 결과나 마찬가지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생산성 높이는 쪽으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2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하고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2가지 다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질문과 행동을 살펴보면 심장 발작으로 하루 2시간밖에 일할 수 없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지요? 2번째 심장 발작이 와서 이번에는 일주일에 2시간밖에 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만약 누가 당신 머리에 총을 겨누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여러 일 중에 80%만 그만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택하시겠는지요? 내가 생산적인 것처럼 느끼기 위해 시간 때우기로 주로 이용하는 3가지 일은 무엇인지요? 이것이 내가 오늘 유일한 일이라면 나는 나의 하루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지요? 라고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모니터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일정 알람을 설정해서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일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말라고 하네요.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단계에서 이 파킨슨 법칙을 활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정보를 끊는 법, 현명할수록 무시하고 넘어간다고 하네요. 지금 당장 매체를 끊고 일주일간 지내도록 해보고 신문, 잡지, 오디오북, 음악 방송이 아닌 라디오 금지, 음악은 언제나 허용된다. 모든 뉴스 웹사이트 금지, 매일 저녁 1시간 정도 재미로 보는 것 외에 텔레비전 시청 절대 금지. 이 책과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 동안 재미있는 소설책을 제외하고는 독서 금지. 당일 업무 완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웹서핑 금지. 꼭 필요하다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뜻이지 하면 좋다는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간의 정보금지 기간 동안에 꼭 필요하지 않은 독서는 공공의 적 1순위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 정보를 당장 지금 중요한 일에 확실히 쓸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고 끝내지 않는 기술을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절하는 기술,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긴급하지 않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사람들에게 이메일, 전화, 직접 회의의 순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유도하라고 합니다. 만약 누가 회의를 제안하면 대신 이메일로 하자고 요청하고 그게 안 되면 필요하면 전화를 이용하고 이때 당장 해야 할 급한 업무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또 가능하면 음성 메일에 대한 답은 언제나 이메일로 하고 그들도 이런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3번째는 회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분명해진 상황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만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4번째는 40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만약 당신이 회의나 전화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면 끝나는 시간을 정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토의가 한없이 계속되도록 그냥 두지 말고 짧게 끝나도록 하라고 합니다. 30분을 넘지 않게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당신 상사와 다른 사람들이 회의를 안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기 위해 애완견 거래법을 사용하라고도 합니다. 이 애완견 거래법은요, 애완견 가게의 판매 기법을 기초로 두고 있어서 붙여진 것인데 만약에 누가 강아지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까봐
구매를 망설인다면 강아지를 집에 데려갔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데려오라고 제안합니다. 물론 반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완견 거래법은 사람들이 영구적인 변화에 대해 부담스러워할 때 사용하는 아주 귀중한 기법입니다.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는 뜻으로 그냥 시도나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해 첫 발을 내딛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잡아먹는 일은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이메일, 전화통화, 빨래, 또 신용카드 및 고지서, 근력 강화 훈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메일은 월요일 오전 10시, 전화통화 완전히 없앰, 빨래는 격주 일요일 밤 10시, 신용카드 및 고지서는 대부분 자동 납부 처리되지만 매일 둘째 월요일에 이메일 확인 후 잔고를 맞춰봄. 근력 강화 훈련은 4일에 한 번 30분 동안 등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임에 실패한 일은 규칙을 정하고 재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행동을 살펴보면요. 당신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이메일과 전화로 제한하고 불필요한 연락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준비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비슷한 업무는 모아 일괄 처리하고 더 많은 시간을 꿈 시간표를 이루는 데 투자합니다. 결과 검토를 통해 자율적인 규칙과 지침을 세우거나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3장은 자동화된 돈벌이 수단 뮤즈 만들기입니다. 인생을 아웃소싱하라. 지겨운 일은 맡기고 행복해지기입니다. 당신이 어디 있든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뉴리치 멤버가 된다는 건 단지 일을 더 훌륭하게 처리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 수입 자동화 과정 1은요. 미니멀리스트 르네상스. 우리의 목표는 명료합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자동화된 돈벌이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런 수단을 뮤즈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현금과 시간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고 이 두 가지 수단만 있으면 다른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단계는 접근하기 좋은 틈새 시장을 고르라고 하네요. 수요를 창출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차라리 수요가 있는 곳에 제품을 채워넣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그것을 팔 사람을 찾지는 말고 시장을 찾고 나서 다시 말해 고객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수익성 있는 틈새를 찾으려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치과 의사든 엔지니어든 암벽 등반가이든 사이클 동호회이든 자동차 복원 애호가든 댄서든 다른 무엇이든 다 좋으니 당신은 어떤 사회 집단, 산업 집단, 직업 집단에 속해 있거나 속한 적이 있거나 아무튼 그 세계를 이해하는지요? 당신이 찾아낸 집단 중에서 어떤 집단이 그들만의 잡지를 가지고 있는지요? 2단계는 제품을 먼저 브레인스토밍 하라고 합니다. 제품의 주요 장점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어야 하고요. 고객이 지불하는 제품 비용은 $50에서 $200 사이여야 합니다. 생산 기간이 3주에서 4주 이상 걸려선 안 되고요. 온라인 FAQ로 설명이 충분해야 합니다. 당신네 제품과 함께 바나나를 먹어도 되나요? 이 제품을 먹으면 식사 중에 방귀가 나올까요? 등의 질문이 끔찍할 정도로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럴 때 온라인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버리고 여행에 나선다는 게 지극히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설명을 위해 콜센터 상담원을 고용하느라 돈을 쓰기 십상이라고 하네요. 이 세 가지 기준을 이해하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알맞은 제품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세 가지 오름차순을 추천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제품을 판매 대행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품을 창조하라입니다. 수입 자동화 과정 두 번째.
3단계는 사전에 제품을 마이크로 테스트하는 것인데요. 모든 일을 거쳐야 요금 징수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역할은 길가에 서 있다가 필요하면 끼어드는 경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업체들이 보내주는 자세한 보고서를 이용해 톱니바퀴들이 의도한 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주문 처리 센터에서 온 보고서를 검토하고, 매월 1일 같은 곳에서 보내온 월별 고지서를 확인하고, 월별 고지서에는 콜센터에서 받은 주문 내역을 포함하고, 이 내역을 콜센터 청구와 비교함으로써 수익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월 1일에서 15일에 온라인으로 은행 계좌를 확인해 공제된 금액이 없나 살펴봅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돼도 이메일 한 통이면 정정할 수 있고, 문제가 없을 때는 검토든 그림 그리기든 검도든 하이킹이든 간에 그때 하고 있던 일로 되돌아가면 그만이라고 하네요. 선택 사양이 적을수록 수입은 많아진다고 합니다. 당신이 고객들에게 선택 사양을 많이 제공할수록 고객은 점점 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주문은 떨어지게 되니까 양쪽 모두에게 손해라고 합니다. 구매 시 더도 덜도 말고 한두 가지 선택 사양만 제공하고, 다양한 배송 방식을 제공하지 말고 대신 빠른 배송 방식 한 가지를 제공하면 프리미엄 요금을 청구하고, 이길 배송이나 빠른 배송 같은 방법을 제공하지 말고 전화 주문을 없애고 모든 잠재 고객들을 온라인 주문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국제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지 말고 주문 하나하나마다 세관 양식을 작성하느라 10분씩은 더 잡아먹고, 관세로 제품 비용이 20에서 100%더 오르게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그냥 불만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막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웨스턴 유니언 송금수표 우편함 통해 지불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도매 최소 수량 12개에서 100개 단위로 올리고, 시간을 엄청 잡아먹는 초보자를 피해서 진정한 사업자들에게만 판매 대행 업체 자격을 주기 위해 세금 증명 번호를 요구하고, 남한테 일일이 가르쳐 가면서 판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판매 대행업자 후보들에게 종이로 인쇄해 내용을 기입한 후 팩스로 보내는 온라인 주문 양식을 참조하게 합니다. 후속 판매를 위해 연락처를 얻으면 제품을 공짜로 주는 대신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고, 공짜로 무언가 제공해봤자 남의 시간만 잡아먹는 사람들만 꼬이게 되니까 제품 구매로 연결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돈만 드리는 꼴이라고 하네요. 무료 체험보다는 루즈윈 보장을 제시하고, 나이지리아 같이 우편 사기가 빈번한 나라의 주문을 받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장은 원할 때 일하고 살고 싶은 곳에 삽니다. 사무실에서 탈출하는 법. 30년 동안 여행을 한번 못 해봤다고. 그러니 좀 하면 왜 안 되나.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자문해야 하는 것이고, 도대체 왜 지금 하면 안 되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진부한 부자 스타일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이제 한 장소에 얼매여 사는 것은 중산층을 정의하는 특징일 뿐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누리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동에 제약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한 가지 능력이라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지루하고 고된 업무를 하는 기계적인 직장인들을 가리켜서 사라리맨, 즉 셀러리맨이라고 하는데, 지난 몇 년 사이 다스사라스루라고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셀러리맨 사라이 라이프스타일 수루에서 탈출 다스 한다는 뜻인데요. 이제 당신이 셀러리맨 라이프스타일에서 탈출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상사와 맥주와 맞바꾸는 방법. 1단계는 회사가 당신에게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2단계는 회사 밖에서 오히려 성과가 향상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3단계는 업무 면에서 이익을 계량화하여 준비하는 것.
4단계는 원격 근무를 언제든지 철회하도록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5단계는 원격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고요. 질문과 행동을 살펴보면 만약 당신이 심장마비에 걸려 상사가 동정심을 보인다고 가정할 때 당신은 4주 동안 어떤 식으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겠는지요? 상사 입장이 되고 당신의 업무 경력에 비출 때 당신이라면 당신을 믿는 회사 밖에서 일하도록 해주겠는지요?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습하고 현재 생산성을 개량화해보고 원격 근무를 요청하기 전 원격 근무의 생산성을 증명할 기회를 만들고 제안하기 전에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회사가 당신의 원격 근무를 지원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실험적인 원격 근무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그 기간을 점점 늘려나가 상시적 또는 당신이 원하는 수준의 원격 근무에 이르도록 하라고 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직장을 버리라고 합니다. 퇴사는 승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네요. 남은 인생을 맞지 않는 직장에 주저앉아 보내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고를 당할 만큼 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일들을 견뎌내며 3, 40년 동안 정신적으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반창고를 떼는 정도로 생각보다 쉽다고 하네요. 퇴직은 영원합니다. 두려움의 고착이나 무기력에 피하는 법에 나온 질문과 행동들을 보면 이 원하는 직장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나, 새로운 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방향을 바꾸었다가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청구대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목표는 우선 현재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새로운 직장이나 돈을 들어올 수 있는 수입원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그만두면 건강보험과 은퇴연금 계좌가 사라진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자는 트루산사에서 해고될 때 이런 문제로 두려웠지만 썩어 빠진 이로 먹고 살기 위해 월마트에서 일하는 상상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몇 가지 사실을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해본 후 한 달에 300달러에서 500달러만 내면 똑같은 조건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가진 동일한 의료 치과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이력을 망치게 될 텐데 라고 걱정할 땐 이력서에 1, 2년 동안 세계 일주 항해가 올라가 있거나 유럽 프로 축구팀과 훈련이 적혀 있다면 직업 세계로 돌아왔을 때 두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눈에 띄기 때문에 더 많은 인터뷰를 할 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일에 지루해하고 있는 인터뷰 담당자들이 인터뷰 시간 내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삶의 중간에 떠나는 미니 은퇴, 여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터득하기, 찍고 떠나기식의 여행이 대안이라 할 수 있는 미니 은퇴는 집에 돌아가기 전 또는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한 곳에서 1개월이나 6개월 정도 머무르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휴가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미니 은퇴는 비록 쉬는 것이긴 하지만 당신을 무엇으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생을 되돌아보게 해서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제거와 자동화 단계를 거쳤는데도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하겠다는 말인지요? 또 국내에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익숙한 외국의 이 호텔 저 호텔 이동하는 틈틈이 찍는 사진을 통해 세상을 보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속도대로 세상을 경험하려 한다고 합니다. 여행을 못하게 만드는 핑곗거리를 극복하라고 합니다. 장기 여행이 어려운 거는 100만 가지 사소한 이유를 대며 안주하는 대신에 장기 여행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주 훌륭한 이유를 추구하거나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과 행동을 살펴보면 재산과 현금 흐름을 기록하라고 하고요. 꿈에 그리던 유럽의 어떤 곳에서 1년간 미니 은퇴를 즐길 경우 생길 수 있는 걱정스러운 부분을 평가해 보라고 합니다. 실제 미니 은퇴를 위한 장소를 골라보고 어디서 시작할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여행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이를 없앤 후에는 공허감을 채우라고 하네요. 인생의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합니다. 나쁜 걸 없애 버린다고 해서 좋은 게 생기지 않습니다. 없어진 자리는 빈 공간으로 남는데요. 돈 때문에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을 줄이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닌데 더 잘 사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처음엔 외적 환상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렇게 해도 문제될 건 없고 이 시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꿈꿔왔던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다고 깊이가 없거나 이기적인 게 아니다. 당신 자신을 억누르는 것을 그만두고 꿈꾸는 것을 뒤로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과 행동을 보면요. 꿈 시간표를 다시 살펴보고 재설정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흥분시키는 건 무엇인지, 성취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한 게 가장 자랑스러운지, 또 그것을 반복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지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거나 함께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의 새로운 직업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뉴리치가 많이 하는 실수 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꿈을 망각하고 일을 위한 일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런 덫에 빠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언제나 이 책을 다시 읽어볼 것을 권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럴 때가 있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세세한 관리와 이메일을 하기. 세 번째는 아웃소싱 담당자 동료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기. 같은 문제로 2번 이상 또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아웃소싱 담당자나 동료를 도와주기. 현금 유동성이 충분할 때조차 부적격 고객이나 해외의 잠재 고객을 쫓아다니기. 판매로 연결되지 않거나 FAQ나 자동응답 메일에 충분한 질문을 이메일로 답장 쓰기. 재미있게 지내거나 자거나 쉬어야 할 곳에서 일하기. 2주에서 4주마다 일과 개인적 삶에 대해 철저히 80대 20 분석 수행하지 않기. 개인적 삶에서든 직업에서든 삶에서든 우수하거나 충분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완벽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기. 일에 대한 핑곗거리로 사소한 문제 부풀리기.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시간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문제를 긴급한 문제로 만들기. 한 가지 제품, 한 가지 일, 또 한 가지 프로젝트를 당신이란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자 본질로 보기. 인생에 대한 사회적 보상에 관심 두지 않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들. 소중한 시간을 휴식도 아니고 생산적이지도 않게 만드는 것. 일에 집중을 하든지 다른 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절대 그 중간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네요. 세계를 여행하는 중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나쁜 일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습관을 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일을 위한 시간을 절대 가질 수 없다고 하네요. 그것은 중요한 업무일 수도 진정한 인생 최고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힘들게 내지만 다른 일로 방해를 받는다면 이는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소 선택 라이프 스타일로 더 높은 성과와 작은 스트레스를 위한 6개의 또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선택은 현재의 주의력과 행동에 사용할 집중력을 비용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집중력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공감력도 필요한 자원이고 따라서 이 6가지 규칙 공식은요. 첫 번째, 최대한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가 규칙을 세우고 행동을 취하기 전 고민거리를 만들지 말고
단지 불편한 대화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미루지 말고 치명적이지 않게 되돌릴 수 있는 의사결정을 가능한 빨리 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네요. 변화를 주기 위해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후에는 과거 시제형 의사결정입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할 9가지 습관은 알 수 없는 번호에 전화 받지 말고, 아침의 첫 번째 일로 또는 저녁의 마지막 일로 이메일을 보내지 말고, 명확한 안건이나 끝내는 시간을 정해지지 않은 회의나 전화에는 동의하지 말고, 사람들이 횡설수설하게 하지 말고, 일상적으로 이메일을 체크하지 말고, 수익은 높지 않은 반면 요구가 많은 고객과 의사소통을 많이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손에서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비업무적인 관계 유지나 활동을 위한 공백까지 일로 채우려 하지 말고요. 수익 선언으로 3개월 안에 수익을 달성하기 위한 8개의 교리가 있다고 하네요. 틈새는 새로운 거대 시장입니다. 드러커를 다시 읽고요. 피터 드러커가 강박적으로 추청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터 드러커의 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품보다 가격 결정이 먼저다. 적은 것은 더 많은 것이다. 협상을 서두르지 마라. 다른 이들이 먼저 스스로 타협하게 하라. 업무량이나 생산성, 80대 20 파레토 법칙. 고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해고하라. 손이 많은 고객을. 디테일보다 마감 시간이 우선이다. 원격 근무 계약 제한하기. 그래픽 디자인과 지명 광고 코디네이터. 스페셜 마케팅 프로젝터 매니저. 웹 기반 마케팅 코디네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 4시간 일하며 살기. 뒤에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업무가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많거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늘 바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율성과 또 너무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고 복잡한 것들을 가지치기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왜 그래야 하는지 개념을 심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그냥 부담 없이 읽기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웠습니다.